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볼합시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북반구, 남반구를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영재학교든 과학고든 간에 이제 지원을 할 때, 그때 이제 간혹 가다가 남반구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혹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들인데, 요거를 조금 좀 이렇게 어렵게 보지 말고, 요거랑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한줄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생성 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볼 건데, 교재로는 어디냐면 16페이지입니다. 이 온대적압이 통과하기 전과 후에 대한 것을 이제 잠깐 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방금 그렸었던 형태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지금은 색깔로 이제 구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보도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한랭 전선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온난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바람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불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풍향에 대한 걸 잠깐 볼 겁니다. 풍향. 그러면 풍향을 잡을 때는 이 곡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편하게 직선으로 볼 것인데, 여기서는 찬 공기가 이렇게 지금 불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는 더운 공기가 이렇게 불고 있고, 찬 공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불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불고 있는 요거를 한번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래 있었을 때 이것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대요. 왜냐하면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위가 북쪽입니다. 그럼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관측자가 만약에 여기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잠깐 보자면 이겁니다. 단면을 그려봤을 때 이쪽이 지금 찬 공기 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랭 전선면이, 가운데가 더운 공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생기는 온난 전선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저군형 구름,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치군형 구름. 관측자는 현재 여기 이렇게 서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지금 이 사람은 춥습니다. 찬 공기 안에 있으니까 춥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모든 전선이 다 이렇게 이동한다 치면, 지금은 춥지만 언젠가는 더운 공기가 오기 때문에 좀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랭 전선 지나고 나면 찬 공기가 와가지고 다시 추워져야겠죠.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추웠다가 이따가는 더워졌다가 더 뒤에는 다시 추워지는 그런 상태의 기온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걸 좀 보고자 한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있던 거, 이 사람이 여기 하늘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권운 때문에 위에 있는 해나 달이 뿌옇게 흐려지는 무리 현상이 생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현상이 먼저 이 사람한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구름 사이의 이 높이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구름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점점 구름 높이가 높이 있다가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비가 떨어지는 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이슬비가 나타나게 돼요. 이슬비가. 그런 다음에 온난 전선이 지나고 나면 더운 공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더운 상태가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랭 전선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저군형 구름이 오기 때문에 여섯 번째 소나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추워지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때 이렇게 오는 거를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무리 현상이 나타나다가 구름의 높이가 차츰 낮아지는 것 좀 보이다가 이슬비가 올 거다가 온난화는 지나고 나면 더워졌다가 다시
한랭 전선 지나고 나면 소나기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지는 이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보통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 길어봤자 하루나 이틀이면 끝납니다. 이 지나가는 것이. 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이 사람이 느끼는 대로 한번 기온과 기압을 표시해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기온이 낮다가 추우니까 기온이 낮다가 기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요것이 기온 그래프예요. 시간의 흐름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지금은 춥다가 더워졌다가 다시 추워지는. 그러면 기압을 표시할 때는 찬 것이 무거운 거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게 더운 게 가벼운 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었을 때는 찬 공기가 이 사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게 얘를 누르고 있으니까 기압이 높은 상태예요. 많이 큰 압력을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가벼운 공기로 바뀌잖아? 그러면 누르는 힘이 약해진 것이죠. 다시 찬 나온다? 그러면 누르는 압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기압이 높았다가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로 기압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라는 것이죠. 시간 흐름이 이쪽 방향이면 여기쯤에서 온난 전선이 지나간 것이고 여기쯤에서 한랭 전선이 지나간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렵지 않지?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잘 해보실 게 뭐냐면 통과하기 전후에 기온과 기압은 어떻게든 때려 맞출 수가 있어. 근데 풍향을 잘 보시면 풍향. 자, 풍향에 대한 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일기기호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풍향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기기호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자, 일기기호는 그 일기도에다가 표시하는 기호를 말하는데 하나의 기호에다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합니다. 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뭐냐면 관측자가 있는 곳에 동그랗게 원을 그려요. 이 안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으면 맑음, 반만 칠해져 있으면 흐림,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구름 많음, 뭐 이런 식으로 구름의 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물량. 구름의 양. 여기 지금 그 교재에는 이 물량이 되게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문제 나온다 한들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아예 없는 상태, 구름이 반만 있는 상태, 구름이 아직 꽉 찬 상태, 그것만 적어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향인데 관측자 위치에서 풍향을 이렇게 선을 그려봐요. 근데 풍향을 잡을 때는 바람이 오는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바람이 오고 지나갈 것인데 지나간 바람은 벌써 갔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는 방향으로 풍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해를 표시한 것이고 이렇게는 표시 안 합니다. 그냥 짝대기만 표시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풍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4등분 합니다. 방향을 잡을 때 북, 남, 서, 동. 이거는 사방이 초등학생이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절반으로 나눈 거. 절반으로 나눈 게 팔방이. 자, 팔방위를 표시할 때는 남북을 먼저 쓰고 동서를 뒤에 씁니다. 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쪽과 동쪽 사이니까 북동. 얘는 북서. 얘는 남서, 남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팔방위로 문제를 만들어요, 보통은.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미쳐가지고 이것을 한 번 더 쪼개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8방위를 한 번 더 쪼갠 거니까 16방위가 돼야겠죠. 이랬었을 때는 4방위를 먼저 쓰고 8방위를 뒤에 씁니다. 뭔 말이냐면 얘처럼 이렇게 어정쩡한 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북쪽에 가까이 있는 북동, 그래서 북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동쪽에 가까이 있는 북동, 그래서 동북동. 그럼 얘는 뭘까요? 남서서? 서쪽에 가까이 있는 남서니까 서남서.
이렇게.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요? 남남소. 이거 남서 이렇게 하는 방법 알겠지? 그냥 방법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16방위를 쓰는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그냥 잘난 척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이것을 더 쪼개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기상청은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서 더 세세하게 구분합니다. 이거를 더 쪼개 이렇게. 비가 오지. 32방이야. 이건 진짜 미친 거지. 이게 바람이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무슨 차이냐고. 내가 볼 때 똑같은 바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32방이 쓸 데도 없고 16방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방이만 잘 배워오시면 돼요. 32방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똑같아. 네네네. 똑같은 거야. 네네네네. 4방이 8방이 16방이 쓰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모르겠어. 걔네들 당장 내일 날씨도 못 맞추는 주제들이니까 꼭 이기니 짜증스럽게 그냥.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요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북동풍. 그래서 풍향을 표시할 때 이렇게 짝대기 하나 딱 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꼬리가 있는데 그게 풍속이에요. 긴 깃발로 되어 있으면 풍속을 25m/s라고 하고 긴 짝대기가 있으면 5m/s, 짧은 짝대기는 2m/s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걸 다 더하면 그게 풍속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지금 32m/s의 바람이 북동풍으로 불고 있구나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표시하면 끝나냐?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상 현상을 다 여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에다가 기호를 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호가 지금 거기에 지금 쓰여 있을 겁니다. 그 기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까만색 점 하나만 찍혀 있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 이게 어떤 비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비들 있잖아요. 소나기도 아니고 이슬비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비. 그런데 비 중에서 쉼표처럼 시험시험 오는 비가 있습니다. 이슬비. 비 중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꽂는 형태의 기호가 있어요. 소나기. 그리고 이렇게 눈 결점 닮아 있는 거 눈. 근데 눈이 내리꽂아요. 그럼 이거 뭐냐면 소낙눈. 네? 그런 그런 거 게 있어요. 있어요? 네. 눈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폭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폭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눈이 많이 오는 것을 폭설이라는 것들이고 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떨어지는 것을 소낙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이 잘 안 보여요. 안개. 하늘에서 꽝 쳐요. 뇌우 번개, 천둥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라고 이렇게 알파벳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샌드 약자예요. 황사. 그 다음에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아주 복잡해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생겨 있잖아요. 요거는 저기요? 우박. 네? 저기 뭐예요? 우박.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우박 이렇게 됐어요. 네? 우와. 아, 저희 무박을 아예 실제 우박. 그냥 얼음 알갱이야. 콩알처럼 생긴 얼음 알갱이. 미국에서 막 오렌지 나는 게 있어요. 그거 막 떨어져요. 또 있어요? 혹시? 그게 왜 콩알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는 거 그럼 미국 가, 캘리포니아 가. 야, 여기서 오렌지만 누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기호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현재 이 지역의 기상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 하나만 떨렁 찍혀 있다, 이 지역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들어가는 숫자와 밑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위에 들어가는 숫자는 현재 이 지역의 기온을 의미해요. 밑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 지역의 이슬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을 좀 자, 이슬점과 현재 기온을 표시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현재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기온이야. 근데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기를 냉각을 시켰었을 때 얘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그것을 이슬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할 건 아니니까 아직은 요건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량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기호에서 되게 중요한 성분인데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습도가 표시가 안 돼. 습도. 그 있을 점. 이 습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일부 지금 자리 남겨둬가지고 그냥 지금 빼곡하게 쓰는 중이에요. 상대 습도와 같은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량 나중에 요거는 수업을 다 할 겁니다. 포화 수증기량분에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단위 퍼센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공기가 최대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수증기량은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만약에 라면 박스가 있는데 이 라면 상자 안에 30개가 들어갈 수 있대. 근데 그 중에 지금 10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0개라고 하는 이 용량에 지금 갖고 있는 게 10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용량, 현재 수증기량은 지금 들어있는 양, 이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비례합니다. 기온. 이렇게.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용량이 작아져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인데 아까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량에 비례한다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곧 이슬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기온과 이슬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습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하고의 숫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습도가 낮은 거예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에 들어가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가 기압을 의미해요. 기압. 자, 이 기압이 잘 틀리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기압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현재 지구의 대기압은 대략적으로 1040부터 해가지고 950 헥토파스칼이라는 요 범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으니까 저 정도 선에서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기압을 표시할 때는 1000과 100짜리 안 쓰고요. 소수점 안 쓰고요. 소수 둘째 자리 안 씁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뒷사람들 보일란가 모르겠네. 만약에 여기다 쓰자. 1013.25 헥토파스칼 이게 나왔대요. 어떤 기압이. 그러면 1000과 100짜리는 생략을 하고요. 소수점 날리고요. 소수 둘째 자리 안 씁니다. 단위 안 써요.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만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얼마냐면 132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996.41 헥토파스칼이라는 이런 기압이 나왔대요. 그러면 1000짜리 100짜리 안 쓰고요. 소수점 날리고요. 둘째 자리 안 쓰고요. 단위 생략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숫자만 쓰게 된다고 하면 9, 6, 4만 쓰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나온 숫자들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럼 딱 봤었을 때 964하고 132하고 보면 그러면 964가 더 큰 숫자인데요? 그러면 기압이 더 큰가 봐요? 아닙니다. 132가 더 큰 기압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죠? 기압을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뭐지? 만약에 500이라고 써 있으면 950인지 1050인지 요거죠? 방금 얘기했었죠? 그럼 그거 말고는 안 써요? 그런 것들은 따로 옆에다가 단위를 씁니다. 그냥 아예 다 쓰든지 플레임으로 쓰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압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지역에 현재 기압을 표시할 거지만 2, 4, 0이 쓰여 있대. 얘는 얼마일까? 기압이. 요거 앞에 1000이 생략된 걸까? 100이 생략된 900이 생략된 걸까? 1000. 1024.0 헥토파스칼입니다. 만약에 900이잖아요. 그럼 924 헥토파스칼이야. 그러면 924 헥토파스칼. 태풍 중에서도 미친 듯이 강한 태풍일 경우나 그렇게 됩니다. 또는 일부 허리케인이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들은 따로 이제 표현한 방법이 따로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으니까
240 써있다 그러면 1024.0 헥토파스칼 이렇게 표현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압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의 구름 높이를 의미해요. 근데 구름 높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상청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올량, 풍향, 풍속, 기일, 기상 상태, 현재 경과 있을 점, 기압 요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도 좀 많죠 이게. 그래서 한 지역에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기호가 요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시야? 시계 좀 알고 있고 정답이요. 정답이요? 49분이야? 49분? 10초지만 50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풍향을 먼저 보자면 요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는 바람이죠. 그러면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잖아요. 남쪽과 동쪽에서 이렇게 부는 남동풍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남쪽과 서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남서풍. 그러면 얘는 북서풍이 돼야겠죠. 얘는 북동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대로 해가지고 풍향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 입장에서 따져본다 치면 온난전선이 오기 전에 여기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불고 있는 요 바람은 현재 남동풍이 불고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 더운 공기에서 부는 바람은 요 바람이 되고 있으니까 남서풍이 불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찬 공기는 요 뒤에 있는 공기니까 북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남동풍이 불다가 온난전선 지나고 나면 남서풍으로 바뀌었다가 한랭전선이 지나고 나면 북서풍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거를 여기다 한번 표시해보잖아요. 여기다가요. 그러면 여기가 온난전선이 지나간 시점, 여기가 한랭전선이 지나간 시점이라 보면 여기에서 각각의 일기기호를 대략 표시하자면 풍향만 표시해보자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선은 남동풍이니까 이쪽으로 짝대기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남서풍이니까 이렇게 북서풍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갔다 오겠네. 뭐 카톡이 안 와서 하세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런 식으로 풍향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풍향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면 요 사람 입장에서 요 사람만 따로 띄워서 보도록 합시다. 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찬 바람이 남동풍으로 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따뜻한 바람으로 남서풍의 바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시 찬바람으로 해가지고 북서풍으로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이해돼? 뭔 말인지? 요 사람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동풍 불다가 남서풍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는 것을 이 사람 입장에서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것을 지금 그린 겁니다. 그럼 풍향 변화가 이쪽이니까 이거 시계 방향일까 반시계 방향일까? 풍향이 바뀌는 게 이쪽 방향이면 그렇죠. 시방이 되는 것이죠. 뭔가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시방입니다. 시방. 시방이 아니라. 그래서 시방이 되고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혹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온대적 기압이니까 저기압. 그래서 바람은 반시계로 부는 게 맞는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바뀌었을 때 온난전선이 지나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풍향이 바뀔 때 한랭전선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빌려줘요.
자, 지금 약간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됐는데, 요거는 그 우리가 요 단어만 다 끝나고 온대적이야 개념 문제 있을 거니까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